예,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의 예상치를 얘들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ETF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주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워치리스트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버추얼 인베스트먼트 해보는 겁니다. 가상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실제 포트폴리오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1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제가 수익이 많이 나든지 적게 나든지에 따라서 그 가상 포트폴리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비중 조절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는 이제 이 페셋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페셋에서 이제 12월 10일 날 지난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이런 자료 제목 찾으실 때 S&P 500에서 2022년도 어닝 프리뷰라든지 아니면 어닝 리비전이라든지 요 단어를 넣으시면 요 단어를 넣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 IB마다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기별로도 이제 뭐 1월 달에서 보는 2022년도하고 2월 달에 보는 2022년도는 틀리니까 그런 자료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트렌드는 이제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셋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S&P 500이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지 않습니까? S&P 500이 이제 22년도에 페셋으로 보면은 한 9%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셋보다 S&P 500보다 더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인더스트리얼이 이제 35% 정도 1년 정도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임의 소비재가 32%, 에너지가 28%, 그 다음에 IT가 9.8%죠. 그래서 IT 쪽은 보통 많이 갖고 계시는데 IT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S&P 500하고 거의 좀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을 나눈 쪽으로 보신다고 치면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신 거는 이제 어닝이죠. 그러니까 이익별로 보신 거고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매출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로만 성장하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앞에는 이제 이익이었고 지금은 이제 매출이죠. 매출로만 본다 그러면 여기 S&P 500은 여기 있고 매출로만 보면 S&P 500에서는 7.3%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해나 그 전해보다도 매출 증가율이 적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성장성이 정체되어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S&P 500의 매출 증가율이 7.3%인데 이거보다 많이 되는 것을 따지면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임의 소비재가 제일 매출 증가율은 많습니다. 이게 이제 14%인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테슬라 같은 게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이 11.4%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익 증가율은 없었는데 매출 증가율은 있습니다. 그래서 9.2%고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이쪽에 속하죠. 메타버스 쪽도 영향이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 이제 9%, 그다음에 이제 IT가 8.7% 이렇게 매출이 증가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증가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만약에 ETF 한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시장을 보다 더 우세할 것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거는 이제 탑니 같은 경우에 2022년도 탑니가 이제 잘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잘 될 것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잠깐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금융이죠. 그래서 이제 탑니 쪽은 그렇게 헬스케어, 에너지,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여기는 포함된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탑니 거까지도 ETF로 해서 한 세 가지 묶음 나올 수가 있겠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섹터별 ETF 구성하는 것은 이 SPDR에 가면 11개 섹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장에서 보통 쓰는 벤치마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을 반영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S&P 500이 26.89% 성장할 동안 제일 많이 성장한 것이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에너지가 여기 46% 성장했고, 그 다음에 가 릴 에스테이트가 41%, 그 다음 또 보실 수 있는 게 파이낸셜 쪽이 32%,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33%, 요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가 2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시장보다 시장 여기 표시된 거 표시된 것보다 이제 여기 26%보다 이제 많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난해 2021년도에 이 5가지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성과가 좋았겠죠. 그런 개념으로 벤치마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021년도에는 제가 이제 ETF도 만들고 개별 주식도 만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22년도에는 변동폭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외적인 요인도 뭐 전쟁 이슈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다음에 선거도 많지 않습니까? 22년도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경제 자체적으로도 테이퍼링하고 이자율 증가 이런 것만 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에도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가 보는 것이 이제 벤치마크로 쓰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1일자는 오늘자죠. 오늘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 오늘자에서 제일 높은 거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만드는 대수가 늘어서 그렇죠. 그리고 노르웨지안 크루즈 이런 거는 이제 경기 회복주인데 카니발 회복주고 이거는 XLY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의 소비재 여행주 경기 회복주의 일부가 이제 요 XLY에 포함되는데 이때 크루즈가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XLC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속하는 비아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LE는 이제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제 XLY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소비재 이런 식으로 이제 웰스파고는 파이낸셜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섹터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이제 어떤 주식이 좀 더 좋으냐라고 보실 때는 뭐 한 달이나 한 뭐 3개월 정도를 보시고 요 리스트에서 이제 좀 괜찮은 개별 주식을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ETF로 구성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증가부터 먼저 보시면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워치리스트에 이제 2022년 ETF 포트폴리오 01 이렇게 해서 버추얼 포트폴리오를 하나 벤치마크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벤치마크에 요거는 이제 어닝이 S&P 500보다 더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4개 섹터를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버추얼 포트폴리오니까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10,000불을 투자 금액으로 하죠. 그래서 10,000불을 25%씩
균등 분할해서 투자했다고 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5% 올랐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자, S&P 500보다 매출 증가면에서 많은 건 5개가 있었죠. 이 5가지를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0.53% 성장을 하는군요. 자, 이제, 요거는 탐리가 얘기한 이제 2022년도에 올라갈 세 종목입니다. 에너지 파이낸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0.07%, 지금 이제, 이거 좀 오늘이긴 하지만 제가 추가된 시간에 따라서 좀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5일쯤 지나면은 이제 그 섹터를 따라가겠죠, 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ETF만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는 S&P 500 이게 났고요. 좀 이제 S&P 500 추종하는 VO를 넣어놨죠. 그 다음에 하반기가 돼서 이자율이 좀 어느 정도 오르는 게 확정된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오를 때는 QQQ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세 가지는 섹터별로 그 패셋의 자료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탐리 거 하나를 통해서 ETF를 섹터별로 구성해 본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저의 내피셜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리포트나 방송이나 이제 기사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VO와 QQQ를 50대 50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이런 식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이 내년에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벤치마켓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제 포트폴리오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저는 22년도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자, 섹터별로 나와 있는 데서 보실 수 있는 그 개별 투자 앞에 오른쪽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SPDR에서 그런 거 외에 또 다르게 이제 좀 더 공격적 투자 아니면 더 성장주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핀비즈 쪽 자료를 통해서 그 매직 포뮬라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매직 포뮬라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펀더멘탈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ROI가 25% 이상 여기 이게 ROI가 25%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ROE가 20% 이상 이렇게 이제 ROI를 20% 이상으로 하면은 회사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25% 이상 하면 좀 더 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ROE가 20% 이상 이렇게 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마켓 캡을 이제 라지 캡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라지 캡은 보시면은 10 빌리언 이상이 라지 캡이고요. 좀 더 소형주로 하려 그러면 이제 2 빌리언이 여기 이제 미디움 캡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ARKK처럼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치시면은 그러면 이제 스몰이나 마이크로까지도 하시면은 ARKK처럼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되실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기업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숫자 좀 줄이려고 여기에 라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고 싶으시면은 이제 메가로 가시면은 200빌리언이나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저는 라지 캡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한 50개의 주식 리스트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온 주식 중에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면 이제 숏을 사람들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숏 비율이 적은 거,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좀 업사이드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른 게 이제 플롯 숏이죠. 이게 퍼센트가 5% 이하면 이제 보통 10% 이하면은 적다고 하는데 5% 이하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숏이 적은 거니까 이제 업사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0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애플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애플도 많이 올랐죠. 처음으로
3 트릴리언 통과했죠, 오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0까지만 해도 상당하니까 요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그 고성장주,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고성장주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앞에 말씀드렸던 하이 ROE, ROI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직 포뮬라를 따라 했기 때문에 매직 포뮬라에서 보는 1년 평균 수익률은 한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어닝스 프리뷰 같은 경우에 한 9%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탐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11%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10%라고 보면 이제 매직 포뮬라 같은 경우는 그 2배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뭐 매직 포뮬라 만드는 건 제 채널에 가서 보시면 그 전에 만든 그 영상에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NBC에서 이제 오늘 뉴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이 3대 지수 플러스 러셀 2000까지 이제 다 좋게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떨어졌던 거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실 처리해야지 이제 22년도 세금 낼 때 좀 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때 손실 처리했던 거 다시 이제 보유 종목으로 계속 편입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주 떨어졌던 게 올해 이번 주에 오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번 주 트렌드는 이제 오늘이 지나서 금요일까지 보시면은 대략의 이제 트렌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은 빅스는 이제 내려갔으니까 변동 16이지 않습니까? 좀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쪽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4만 5천 불대로 떨어졌죠. 이더리움은 3,600불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다 지금 현재 10년 만기 국채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그 같은 이유가 이 골드도 1800불 초반대에서 1803불인데 이렇게 이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립토 쪽이나 골드 쪽이나 둘 다 이제 올라가기 어려운 것은 이제 이 10년 만기 국채가 지난주에 1.5대였는데 지금 이제 1.6대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이 급격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이 계속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골드하고 크립토 쪽은 아무래도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첫 번째 시작할 때까지는 골드하고 크립토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은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현재 오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단기적으로 82불 정도까지는 오를 것으로 이제 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뉴스 중에 하나 더 나눌 거는 이 크립토하고 골드하고 두 개를 이제 방어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골드는 전통적으로 이제 좀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금리가 오를 때는 매력이 또 없었죠. 그걸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이 변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크립토 쪽은 지금 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피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대부분의 이 크립토 시장에서 한 60에서 8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도 이제 자산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졌을 때 그쪽에서 좀 저가로 이제 기관에서 확대하지 않을까, 비중 확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 인덱스 보면 지난해 말에는 한 20, 30대 있다가 이제 어느덧 이제 67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 있죠.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
차트로 보시면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이제 좋게 보는 분, 나쁘게 보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CNBC 분위기 따라서 좋게 볼 때 나오는 사람들하고 나쁘게 볼 때 나오는 사람들하고 항상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패널들을.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는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좀 패널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립이나 좀 긍정적으로 보는 패널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1월 달에 조정이 한 10% 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한쪽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안에 20%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보는 파가 있죠. 그래서 1월 달에 올 수 있지 않냐 보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80쯤 올라가면은 이제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한 69에 와 있으니까 이게 또 80 찍고 또 내려갈 때 한번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게 1월 달에 올 수 있고 그때 10%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일부 의견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3월 달 이제 테이퍼링 끝나는 부터 시작해서 4월달 요때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요때 조정을 한 번 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월달 이후로 쭉 가서 이제 보통 한 9월달에서 10월달 항상 이제 조정이 있을 때죠. 요때 이제 조정이 오면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때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나 아니면 요때 10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두 번 중에 이때 중에 한 번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이런 10%에서 20%의 조정이 예상될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큰 손들도 다 주식을 사고 있지 않고 이제 현금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난번 영상에 이제 그 방어적 그 진지 구축하는 방법, 제가 이제 그 의견들 나온 거 나눠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냥 신경 안 쓰고 캐시로 어느 정도 갖고 있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떨어졌을 때 사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주식으로는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앞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늘 것을 개별 주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만 해당되겠죠. 일반적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으로 상반기에는 그 VOO죠. S&P 500 추종하는 VOO를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QQQ로 떨어질 때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ETF로 이제 벤치마크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개별 주식으로 어떤 주식으로 이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뭐 50까지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뭐 50까지 다 이제 뭐 뭐죠? 버추얼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뭐 사이버 투자, 가상 투자로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처럼 리스트를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 끝나고 그 50가지를 쭉 담아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보여드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계획 잘 세우셔서 좋은 행복한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